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마감기한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몰라서 못 지킨 마감기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MBTI에서 그 계획형인 J냐, 융통성의 그 P냐를 떠나서 뻔히 알면서도 일을 미루고 미루다가 마감기한을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닌 마감 기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지키기도 합니다. 몰라서 못 지켰던 마감 기한을 사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기한을 자주 어기는 분들에게서 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결과물에 대한 욕심, 이 완벽한 성과에 대한 열의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감 기한을 지키고 부족한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마감 기한을 좀 넘기더라도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 스스로 한 혼자만의 약속이 아닌 이상 그걸 자신이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마감 기한을 제대로 지키면서 좋은 결과물도 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회사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마감 기한이 촉박하고 그런데 또 그 안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기대하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감 기한과 결과물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마감 기한을 지키는 편이 좋겠죠. 마감 기한은 정확한 기준이 있지만 결과물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죠. 마감 기한이 중요하니 꼭 지키라고 해서 칼같이 제출했더니 결과물이 엉망이라고 혼나보신 분들,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하고 있었더니 대체 언제 가져올 거냐고 재촉받아본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제를 부여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과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과제를 지시받은 즉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늘 해왔던 일이 아니라면 과제에 대해서 정확히 즉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시를 받자마자 질문하는 게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까봐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과제를 받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서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죠. 아무래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질문하게 되면 과제 자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상사 입장에서도 이 직원이 업무를 미루지 않고 바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과제를 받고 질문을 하기까지 반나절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끙끙대다가 하루 이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가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왜 이제 와서 묻느냐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좋지 못한 피드백을 듣게 될 겁니다. 내년에 신입사원 교육안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육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의 개요 정도가 필요한 것인지, 장소 선정을 비롯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 쪽이냐에 따라서 이 과제의 난이도가 매우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마감 기한도 다시 잡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다음에는 마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오늘 중, 퇴근 전과 같은 기한은 정확한 마감 기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혹 마감 기한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중이라고 했으니까 금요일까지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을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지시한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해놓고 수요일까지는 가져와야지 하고 이 혼자만의 마감 기한을 정해두거나 오늘 중 말해달라고 해놓고 퇴근 전에 말했더니 아니 왜 이제 와서 그걸 말하냐 하면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지시한 사람이 정확한 마감 기한을 말해주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듣는 사람이 마감 기한을 되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내가 먼저 이 시간 약속을 하는 게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략으로 해두어야 나중에 혹시 지키지 못했을 때 변명의 여지라도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늦은 게 돼버리면 내 잘못이 되지만 이 애매한 마감 기한 때문이라면 그저 소통의 오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애매한 마감 기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싫은 소리를 주고받아야 하고 또 업무가 지연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죠. 만약 상대방이 정확한 마감 기한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다음 주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오전까지 괜찮을까요? 라든가, 금요일 오후 2시까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내 희망 사항을 슬며시 담아서 전달해 봅니다. 절대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내가 제안한 시간에 상대방이 오케이 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다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내일 오전 출근 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해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죠. 업무를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말일인 31일까지 완료돼야 하니까 3일 전인 28일 저녁 6시까지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말일인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니까 25일 자정까지 보내주시고 어렵다면 오늘 근무 시간 중 연락 부탁드립니다. 등등 최대한 이견이 없을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정확한 마감 기한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완성하는 기준은 정해진 마감 기한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하기로 한 일이라면 오전 중에는 마무리하거나 금요일까지 끝내기로 한 일이라면 목요일에는 웬만하면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출은 정시에 하더라도 나의 이 심리적 마감 기한을 조금 앞당겨서 잡는 거죠. 왜냐면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또 갑자기 업무 전화가 걸려오거나 선배의 호출 등등 중간에 치고 오는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꼭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업무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분명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죠.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괜히 초조해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르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마음이 급해지면 꼭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죠. 내가 부족해서 마감 기한을 못 지키는 게 절대 아니니까 나만의 마감 기한을 설정해서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몰라서 못 지켰던 마감 기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마감 기한을 확인한 다음에 나만의 심리적인 마감 기한을 조금 앞당겨서 잡는 것.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바쁘게 마감에 쫓겨서 잘 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